자, 이번 순서 정보 자판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이 기부금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또 선물로 보내주신 금액의 뭐 몇 퍼센트 이내로 뭐 보내준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미래정책연구소 박상진 대표님이세요. 박상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상진 대표입니다. 예, 예. 네, 잘 계셨습니까? 예. 근데 박상진 대표님은 꼭 저 앞에 수식어를 붙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속초에 있고요. 네. 세상의 중심으로 설악 광역권 시대 미래정책연구소 박상진 예,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소개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쏙 남아서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박상진 대표께서는 국회에서는 차관복급 그 수석 전문위원으로 입법 정책이라든가 예산 전문가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입법고시로 들어가서요. 행정사무관부터 차관복급 수석 전문위원까지 명예퇴직하기 전까지 입법과 예산 그리고 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고향사랑 기부제 이러한 것에 대한 입법이라든가 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제가 행정안전부를 소관을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를 소관을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보통 이제 검토만 하시는 겁니까? 검토하고 찬성이다, 반대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 분석을 하고요. 그 예.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음, 필요한 경우에는 찬성 의견을,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데요. 예. 이 제도는 이제 결국 이제 세금의 지자체 간 배분의 문제입니다. 네. 이 제도는 이제 일부 세금의 지자체 간 불균형한 배분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소외된 지역 주민의 경제, 문화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제도가 꼭 성공해서 지역사회가 좀 더 풍요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단순히 재정 지원보다는 뭔가 더 관심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알아보죠.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고향사랑 기부금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니까 많이들 보내주세요.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법률로 정해지는 거군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제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요. 그 맞다, 맞다. 법률에 예.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해서 다른 예. 법률을 좀 배제하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돼야지만 이제 되는 이해가 됐습니다. 상황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 박상진 대표님께서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랄까? 이걸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네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예. 기부자들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게 기부하시는 분의 그 마음이 참 고마운 마음인데, 기부자는 어느 단체에 얼마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예.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까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향에 당연히 기부할 수 있죠. 주소지를 예. 이제 옮겼으니까. 음. 그런데 고향 등 연고가 없더라도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 대한 기부 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나는 돈이 많아. 돈이 많아서 저 원주에도 기부하고 싶고 평창에도 기부하고 싶고 속초에도 기부하고 싶고 예를 들어 저 충청도 충주에도 기부하고 싶고 막 이런 분이 있으면 그 지역별로 500만 원씩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합쳐서 500만 원입니까? 합쳐서 500만 원입니다. 합쳐서 500만 원이 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기부자가 기부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유인책을 많이 마련했는데요. 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 전액 저축법에 의해서 세액 공제되고요. 연말 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는 그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연말 정산으로 10만 원을 돌려받고요.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로서는 일석이조인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10만 원을 나는 기부하고 그렇습니다. 연말 정산으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받으면 이게 산수만 해도 13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네요. 자,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면은 이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을 텐데 파급 효과도 좀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네, 이 KDI에서 이제 일부 조사를 한 모양인데요. 그 KDI에 따르면 기부금 추정 규모는 연간 576억 원에서 7,7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고요. 예. 답례품 시장 규모도 172억 원에서 2,33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간 산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실제 지방자치단체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까지 자동으로 한 번에 되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 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과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은 인터넷 주소 검색 사이트 고향사랑으로 검색을 쉽게 하며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래정책연구소의 우리 박상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늘 그 기부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향사랑 기부제요. 벌써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만 혹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일본의 제도를 저희가 이제 모방한 것인데요. 아주 이제 오랫동안 사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결국은 고향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고향은 떠난 이들의 것이라는 시 구절이 있는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실천해서 우리 고향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재정이 어려운 강원도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설악권에 대해서는 고향이 아니더라도 관광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 제 이 고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기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것이 결국은 모두가 함께 더 잘 사는 공동체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예를 들어 저 서울서 네네. 나고 자란 사람은 네네네. 이 강원도 자주 이제 관광도 오시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야, 설악산 그쪽 속초 갔더니 정말 인심도 좋고 관광하면서 내가 참 행복했어. 그럼 속초에 기부를 좀 더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 하지 예를 않고 든다면? 속초에 하면 네. 속초에서 이제 관광도 즐기시고
네. 또 애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제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우리 박상일 대표는 속초 인제 구석 양양 수락권에 더 사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래정책연구소 박상진 대표님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